성수동에 직장 갖고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서울에 이 정도 가격 흔치 않잖아요. 거기다 성수동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성수동이 더 핫해질 건 뻔한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오후 1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경매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핫하잖아요. 네,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성수동 동아그린 아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 그랬죠. 감정가는 대략 10억에 나와 있고요. 좀 큰 평수는 아니에요. 17평이고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일 테니까 성수동엔 대부분 구축 아파트거든요. 아마 화장실은 하나일 것 같고 방은 3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0억이고 최저가는 8억이다. 네, 최저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감정가 근처에서 낙찰될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좀 주변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복도식의 옛날 아파트죠. 구축 옛날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면도도 화장실 하나 있고 방 3개 있고 요런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0억이고요. 최저가는 8억에 나와 있는데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층은 9층이니까 나쁘지 않죠. 단지 규모도 좀 작아요. 단지는 331세대 아파트고요. 동아그린 아파트입니다. 성수동 쪽의 입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요즘에 뭐 가장 좀 럭셔리한 아파트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이게 서울숲역 근처에 다 있습니다. 뭐 갤러리아 포레도 이쪽에 있고요. 여기 뭐 트리마제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서울숲 너무너무 좋죠. 네, 서울숲도 이쪽에 있습니다. 얘네들 덕분에 성수동이 더 핫해진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 2종이나 3종보다 용적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땅의 가치가 더 좋죠. 그러면 여기에 지상철이 있어요. 2호선 지상철.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이건 좀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상철이 뭐냐면 이렇게 좀 단절이 되죠. 좀 안 예쁘죠. 지하철이 2호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이 좀 단절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 2호선이 아까 보셨던 그 지상철로 이렇게 단절이 좀 돼 있고요. 이 남쪽이 조금 더 비싸요. 전반적으로. 북쪽이 조금 더 덜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우리가 좋아하는데 뭐 연무장길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대부분 남쪽에 몰려 있어서 남쪽이 그냥 땅값이나 아파트값이나 빌딩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비싸거든요. 아쉬운 거는 동아그린 아파트는 이 북쪽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이쪽에 소단지 아파트들이 같이 좀 몰려 있어요. 나중에 뭐 재건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다 했을 때 다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서울숲 쌍용 아파트가 그나마 좀 세대수가 큰 편이고요. 777세대니까 여기 뭐 92세대, 뭐 여기도 한 300세대 이런 식으로 좀 작은 단지들이 이쪽에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죠. 가장 작은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세는 저층 같은 경우는 9억 7천만 원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매 물건 나온 건 참고로 9층입니다. 매매 실거래가도 대략 한 9억 중후반? 이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 9억 5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싸게 낙찰되는 거는 한 9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한 5억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러면 권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는 없어요. 제가 맨날 하자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하자 있는 건 뭐냐 또 이런 궁금증이 일 수 있는데 이따가 하자 있는 것들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경매 물건 나오는 것 중에서 한 90% 정도는 하자가 없어요. 원래 하자 있는 게 더 적습니다.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죠. 근저당권 2020년 7월 24일에 돈 빌리고 근저당 설정한 게 있긴 하지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임차인이 없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없으면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을 게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파트는 권리 분석이 너무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그냥 알아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건 그냥 깨끗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시세가 9억 5천 정도 하니까 대략 한 9억 초반 정도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9.2억에서 9.4억 정도. 네, 조금 누가 높게 쓰면 한 9억 5천 이상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사실 큰 메리트는 없는 거죠. 네, 전세가는 한 5억 정도. 네, 요 정도면 물론 평수가 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하죠. 네, 좀 구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성수동이 핫하긴 하니까 직주 근접이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많아서 여기 직장 너무너무 많죠. 점심시간에 여기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성수동에 직장 갖고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네, 서울에 이 정도 가격 흔치 않잖아요. 거기다 성수동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성수동이 더 핫해질 건 뻔한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매 물건은 2023 타경 104684 무려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청담동에 무려 아파트입니다. 청담동에는 아파트가 잘 없어요. 네, 아파트가 되게 희귀한 동네인데 물론 좀 되게 소단지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파트이긴 하죠. 그리고 가격도 84 타입인데 청담동인데 13억 8,400만 원이다. 가격은 자체만 절대 가격으로만 보면은 사실 너무 싸죠. 청담동의 84 타입이 13억? 이게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싸긴 한데 이게 하자는 없는 건지 위치는 좋은지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권리적으로 하자가 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하자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해보려면 항상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공문이죠, 공문. 여기에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매각 허가 취소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이 2020년 돈 빌린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20년 11월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있으신데 이 임차인분이 2007년도에 상당히 일찍 들어오셨네요. 보통 한 집에서 17년씩 이렇게 전세 잘 안 살지 않나요? 뭐 사연이 있겠죠. 아무튼 한 13년 전에 미리 들어와서 전입신고에 살고 있으니까 이분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4억 5천만 원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일찍 받고 배당 요구 종기 이 안에 신고만 잘 하면은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임차인분도.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은행에서 빌렸다고 치면은 은행보다 배당을 늦게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은행은 배당을 받든 말든 우린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낙찰자가 물어줄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가면 그 우리가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을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은 바람에 확정일자만 일찍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은 바람에 아마도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서 이거를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6월 27일까지 신고를 했죠. 배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신청했으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못 받은 이 부분은 우리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하자가 있죠.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 부분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분이신데
4억 5천만 원을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가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들, 은행에서 이거를 낙찰 대금을 잔금까지 싹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겐 받아야겠죠. 네, 그 누군가가 낙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14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에 우리가 물어줘야 될 돈 4억 5천만 원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다가 4억 5천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결국에 이 집을 1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셈이죠. 너무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자 있는 거는 그냥 건너뛰면 돼요. 이런 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이런 걸 그냥 패스하고 우리가 안전한 것만 해도 충분히 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안 사면 됩니다.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죠. 뭐 제가 또 나중에 경매 수업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이런 거를 내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메일로 질문하시면 이거 괜찮은 물건인가요?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네, 권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입찰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네, 물론 본인이 다 분석하실 수 있으면 그냥 본인이 분석하시면 되고요. 네, 청담동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우리가 경매 공부 안 하고 이걸 덜컥 낙찰을 받으면 14억이라고 너무 싸게 샀다고 좋아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뭐 너무 비싸게 사게 된 거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경매 공부는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만 하면 다 경매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하자 없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압구정 로데오 여기 뭐 너무 좋은 곳이죠. 압구정 한양 있는 여기서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제가 2004년인가? 네, 제가 수능을 다시 봤는데 그때 여기 영동고등학교에서 봤거든요. 영동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소단지예요. 200세대짜리 되게 작은 단지고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긴 하자가 있으니까 입찰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지만 얼마 정도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 가장 싸게 나온 게 한 17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청담동이니까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뭐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역세권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략 시세는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7억 정도. 그러면 아까 경매 물건을 14억에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어줄 게 4억 5천이니까 합치면 18억 5천이잖아요. 시세가 17억인데 18억 5천에 경매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될 게 확실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아마도 좀 초보자분들이 잘못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유찰이 또 될 거예요. 유찰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보증금을 물어준다고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때는 살펴볼 만한데 지금은 일단 유찰될 게 거의 확실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물건은 마레프입니다. 뭐 너무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에 있는 대단지죠. 마레프의 중대형 평수가 나왔어요. 네,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 한 35평 정도 되니까 아마 분양 평수는 한 45평, 한 44평? 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44평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층입니다. 뭐 9층 정도면 충분히 좋죠. 시세가 최저가가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16억 8천. 최근에 마포에서 분양된 게 84 타입이 한 17억 정도에 분양했던 것 같은데 뭐 너무너무 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고 최저가는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 시세 파악을 잘 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일단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임차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초보자고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싶다 그러면 초보자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입찰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변 분위기와 평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뭐 마레프는 뭐 워낙
유명한 단지죠. 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워낙 대단지고 뭐 되게 좋습니다. 살기도 되게 좋고 강북의 강자죠. 마포구의 강자입니다. 309동 901호고요. 보시면 방이 4개, 3베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동향인 것 같고요. 뭐 마통풍 구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평대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쉽죠. 4베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40평대 3베이는 옛날식이죠.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4제곱미터, 네, 대략 한 3,885세대 되는 대단지입니다. 벌써 마레프가 준공된 지 10년 됐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신축 아파트로 저는 느낌이 있는데 벌써 10년이 됐네요. 시간 진짜 빠르죠. 네, B타입인 것 같아요. 네, 150 B타입. 대략 한 45평 정도 네, 됩니다. 확장은 아마도 했을 테니까 확장을 하면 평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5평형에 ABC 타입이 있는데 B타입이 좀 제일 평면이 안 예쁘네요. 네, 이게 A타입이고요. 포베이에다가 방 4개 뭐 예쁘죠? C타입입니다. 뭐 무려 5베이에다가 뭐 마통풍 구조에다가 구조 좋죠. 하지만 B타입은 아쉽게도 3베이인데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시세보다는 네, 확연히 좀 싸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3베이입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최근 거래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2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경매 물건 나온 건 최저가가 한 21억에 나왔는데 최저가 21억 정도면 사실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네, 시세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유찰이 됐네요. 네, 가격이 그래도 20억 넘는 가격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 45평이거든요. 중대형 평수라서 좀 가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2억, 23억 하는 이런 아파트가 최저가가 16억 8천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입찰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을 훌쩍 뛰어넘고 대략 한 22억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차라리 받았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경매에 입찰하려면 이렇게 신권을 노리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7월 30일이면 입찰한 지 얼마 안 됐네요. 2주 전에 입찰했었는데 살려면 낙찰 받으려면 이때 들어가는 게 참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시세는 뭐 대략 한 21억, 22억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폭이 크네요. 네, 싸게 살 때는 한 21억, 비싸게 살 때는 한 23억, 거의 한 2억씩 차이 나네요. 차이가 되게 크다. 그래 제 생각에 한 21억 정도에는 낙찰이 될 것 같은데 한 20억 요 정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주 싸게 사면 20억대, 한 21억대 정도, 21점 몇 억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현재 16억대니까 입찰자는 되게 많이 들어오겠죠. 네,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와, 전세도 비싸네요. 전세도 한 12억, 13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세가 13억이죠. 근데 최저가가 16억 8천에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겠습니까? 경매할 줄 아는 분들은 다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한 10명 이상은 입찰할 것 같고요. 많이 들어오면 한 20명 이상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입찰을 많이 할 것 같아요. 9월 달에 입찰일이거든요. 9월 3일 날이 입찰일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단지인데 누군가가 좀 싸게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